안녕하세요. 오래도록 이런저런 말을 나누며 살아온 사람으로서 오늘은 여러분께 버릇없고 성 잘 내는 이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길게 가다 보면 길가에 온갖 쓰레기가 눈에 띄듯이 살다 보면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고 쉽게 성부터 내는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냥 쓰레기는 쓰레기일 뿐이니 신경 끄고 나는 내 갈 길을 가야지 하면 좋겠지만 가깝게 지내야 하는 사람이 그러면 마음처럼 쉽게 흘려보내기 어렵죠. 그러면 이런 버릇없는 이들을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가장 센 안갚음은 아예 아랑곳하지 않고 잘 살아가는 것이라들 하죠. 하지만 때로는 아랑곳 안 하는 게 통할 만한 눈높이가 되는 사람에게만 그렇다. 그게 안 되면 똑같이 100번, 1000번으로 되갚아야 한다는 생각도 드실 거예요. 맞아요. 아무 감정도 없이 넘어가기 힘들 정도로 마음속에 응어리가 클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버릇없는 사람을 단단히 누그러뜨리는 방법과 못된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살아가는 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야기 들으시다가 마음에 든다, 더 듣고 싶다 싶으시면 손가락 모양 표시와 함께 계속 보실 수 있는 알림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봅시다. 맨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은 사람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60쯤 넘긴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성을 잘 내는 사람이랑 30해를 살았는데 남은 건 모마리뿐이더군요. 어떤 이는 남편이 성 잘 내는 사람이라 곁에 가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상처가 깊다고도 해요. 사실 내게 성을 쉽게 내는 사람은 대개 함께 지내는 가까운 이일 때가 많아요. 왜 하필이면 가까운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느냐? 서로 너무 익숙해져서 그렇죠. 밖에서 남한테 그러면 곧장 눈총을 받고 따돌림 당할 테니 조심하지만 집에선 가족이니 떠나지 않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족이 평생 자기를 맞추는 게 당연하다고 착각하죠. 그렇다고 섣불리 그 성격을 고치려 들면 오히려 내 마음결만 상하게 됩니다. 60 넘긴 분이 한 얘기처럼 괜히 바꿔보겠다 애쓰다가 내 삶만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을 고치려 하지 말라가 가장 큰 알맹이입니다. 대신 그 사람 말에 상처 입지 않도록 마음속에 딱 붙여둘 한마디를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왜 이럴까? 보다 원래 저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두는 게 편하다는 거죠. 실제로 60 중반 넘은 누군가는 집을 위아래로 갈라 지내며 잠시라도 떨어져 있으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진다고도 해요. 성 잘 내는 이는 고쳐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 그를 바꾸려 애쓰기보단 내 마음 편해지는 쪽에 중심을 둬야 합니다. 그리고 억지를 부리는 이에겐 말할 때 더 세게 나가야 할 때도 있어요. 뭔가 아닌 것 같은 부분이 있으면 단호히 아니야 라고 짚어줄 수 있어야 하거든요. 이것도 못해줘? 이건 당연히 해줘야지 식으로 슬쩍 나를 부리려 드는 못된 이들에겐 혹시나 둘 사이가 어색해지거나 깨질 위험이 있더라도 내 자리를 지키려면 강하게 맞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알았어, 미안. 이 아니라 왜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 내가 왜 그걸 해줘야 하는 거야? 같은 식으로 세기를 박아야 해요. 그렇게 물었는데도 상대가 끝까지 그냥 해줘 라며 때만 쓰면 아예 거리를 두면 됩니다. 반면 내가 너무 내 도움을 당연하게 여겼구나, 미안 이라고 하면 차근차근 풀면 되겠죠. 잊지 마세요. 내 삶의 주도권은 내 손에 있습니다. 절대 못된 사람에게 빼앗기면 안 돼요. 또 한 가지, 험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뱉는 걸 그냥 흘려보내선 안 됩니다. 최악인 부류는 꼭 충고처럼 꾸며서 예의 없이 나를 세우거든요. 너 살 좀 빼라.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정작 본심은 헐뜯기인데 마지막에 애매하게 내가 널 생각해서 그래 하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말을 계속 듣고도 모른 척 넘기면 그 사람은 나를 계속 호구로 보고 내 정신까지 갉아먹으려 들 겁니다. 이럴 땐 딱 부러지게 내 살을 빼는 게 내 걱정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 라든지 내 기준에선 그건 걱정보단 흠잡기로 들리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하고 맞받아쳐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들은 선을 넘어도 된다고 여기고 계속 막말을 퍼부을 거예요. 한 번쯤은 딱 잘라 말해서 지금 너는 버릇없는 짓을 하고 있어 라고 직접 깨닫게 만들어야 하죠. 그리고 제일 좋은 건 결국 안 만나는 거예요. 나를 깔보고 얕잡아 보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란 듯이 되갚아주겠다고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차라리 다 잊고 내가 내 삶을 더 잘 가꾸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가 더 멋있고 훌륭해져서
그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볼 수밖에 없는 때가 와요. 나를 힘들게 하던 이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되갚음은 철저히 신경 끄고 사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에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내 길만 꿋꿋이 가면 돼요. 이미 끝난 인연에 매달려봤자 손해보는 건 나뿐이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아무런 느낌도 없습니다. 불필요한 시비에 내 소중한 시간을 쏟지 말자는 거죠. 우리 삶은 짧고 시간은 흘러갑니다. 억지로 안 갚음해주겠다며 칼을 갈다가 정말 귀한 기회를 흘려버릴 수도 있어요. 저는 이럴 때마다 독수리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독수리를 괴롭히는 유일한 새가 까마귀라고 하는데 독수리는 그 까마귀를 직접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훨씬 더 높은 하늘로 날아올라요. 그러면 까마귀는 그 높은 곳에서 숨을 쉬지 못하고 지쳐 떨어집니다. 독수리는 잘 압니다. 괜히 붙잡고 싸우기보다 자기 높이를 끌어올리면 상대가 자연스레 떨어진다는 걸요. 그러니까 억지꾼을 만나면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훌훌 털고 가는 게 훨씬 속 편하다는 거예요. 또 자기 생각만 절대 옳다고 우기는 이들을 굳이 설득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 사람들은 사실 여부는 관심 없고 오직 내 눈에 지구는 납작하니까 납작해야 한다 식이에요. 어떤 논리로 지구는 둥글다 라고 설명해줘도 아냐 납작해 만 되풀이합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말싸움하느라 내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전혀 없죠. 아, 그렇게 보는구나 한마디로 끝내고 굳이 또 볼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엔 사람 쉽게 안 변해요. 예전에 나를 깎아내리던 이들은 언젠가 다 스스로 돌려받게 마련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굳이 똥을 들쑤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뭔가 부탁할 때 내 기분이 꺼림칙하거나 찜찜하다면 꼭 이유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 돕고 나면 보람을 느끼고 고마움을 보여주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아무 감사를 모르고 당연하다 여기는 사람들도 분명 있습니다. 이 정도도 못해줘 라고 윽박지르거나 오히려 더 안 해줘서 섭섭하다고 하는 이들도 있죠. 이런 사람들과 계속 엮이면 언젠가는 크게 당합니다. 한두 번 돕고도 기분이 별로다 싶으면 과감히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계속 이용당하면 결국 호구는 나 혼자예요. 내가 배려만 하다가 손해볼 일은 만들지 말아야 해요. 또 부정적인 말만 끊임없이 던지면서 무조건 반박하고 회방 놓는 사람도 있죠. 아닌데? 그게 왜 그렇게 돼? 이런 경우도 있잖아. 하고 끝없이 딴지를 겁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티격태격 싸워봤자 그들은 다시 또 꼬투리를 잡을 거고 원하는 건 결국 나를 짜증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화내는 순간 그들은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그러니 그런 얕은 도발에 걸려들지 말고 시간도 버리지 마세요. 앞서 말했듯이 똥 만나면 피하는 게 최고입니다. 억울하고 야비한 일을 당했을 때 너무 그 일을 파고들면 결국 나만 힘들어집니다. 반드시 풀어야 하는 일이면 어쩔 수 없이 끝까지 매달려 해결해야겠죠. 하지만 그냥 흘려도 큰 문제 없는데 괜히 신경이 쓰이고 한 방 먹이고 싶어 칼을 갈고 있다면 그 칼은 좀 내려놓는 게 나를 위해 좋아요. 어차피 상대를 찌르면 그쪽도 나를 찌르려 들고 둘 다 서로 상처만 크죠. 차라리 너는 그렇게 살고 난 내 길 간다 라고 마음먹고 내 삶에 더 집중하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옛말에 크게 사는 사람은 속 좁은 이와 논하지 않고 맞서지도 않는다 고 하잖아요. 내가 크게 살수록 내 곁에도 그런 듬직한 이들이 모이기 마련입니다. 결국 남들이 뭐라 해도 나는 나만의 길을 열심히 가면 됩니다. 딴 사람 신경 쓸 새 없이 내 할 일 하며 성실히 살면 돼요. 바쁘게 일하고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 어설픈 유혹이나 조종에 넘어갈 일도 줄어듭니다. 엉큼하고 게으른 이들은 자기 힘이 없으니 어떻게든 남의 능력에 기대려고 해요. 온갖 달콤한 말로 꼬시지만 정작 노리는 건 나를 부려먹고 휘두르려는 거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나만의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내가 분주하고 보람있게 살아가면 값싼 유혹에 걸려들 일도 없어요. 내 삶은 내가 지키는 거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부터 돌보자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인데 난부터 챙기려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어려운 이들을 거들고 세상을 밝히는 게 삶의 가장 큰 기쁨인 분들은 그대로 가시면 되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팍팍한 세상에서 일단 나를 세우고 마음과 주머니에 여유가 생겨야 다른 이들의 꼬드김에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내가 단단하면 누가 흔들어대도 쉽게 휘지 않아요. 내 생각을 분명히 밝히고
한 번은 속아도 두 번은 안 속아야 하죠.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걸 잊지 말고 내 기분과 마음부터 챙겨야 합니다. 이어서 좀 더 편안한 뒤날을 위해 인간관계에서 신경 쓸 5가지를 짧게 나눠볼게요. 먼저, 남에게 내 힘든 얘기를 자꾸 털어놓지 마세요. 처음엔 잘 들어주던 사람도 내 안 좋은 얘기만 들으면 지치고 끝내 멀어집니다. 게다가 그 얘기가 다른 데로 새면 나중엔 내 약점이 되어 나를 괴롭힐 수 있어요. 또 괜히 내가 힘들었던 건 이래서였어 라는 식으로 정신승리만 하게 될 수도 있죠. 모든 실패엔 사연이 있지만 진짜 잘 해내는 사람은 그런 사연을 핑계 삼기보다는 그 원인을 제대로 찾고 그 다음 더 나아질 방법을 찾습니다. 서로 힘이 돼줄 수 있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오가며 지내는 게 오래갑니다. 그리고 세상에 반드시 해야 한다 같은 건 그리 많지 않아요. 모든 물음에 일일이 답해줄 필요도 없고 억지스러운 사과를 꼭 받아줄 필요도 없어요. 뭐든 꼭이나 반드시라고 생각하는 걸 좀 덜어내면 삶이 훨씬 편해집니다. 또 너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다 말하면 세상에 말싸움이 더 많아집니다. 때로는 별로지만 괜찮다고 해주고 아닌데도 맞다고 해줄 필요가 있어요. 진짜 속마음 다 말했다가 괜히 뒤숭숭한 일만 벌어지면 더 난처해질 뿐이죠. 약간은 적당히 둘러서 말하며 내 마음을 지키는 게 현명합니다. 내 진정성은 그 정도로 흔들리지 않아요. 무엇보다 나 자신이 먼저예요. 어쩔 수 없이 남에 맞춰야 하는 자리 빼고는 나를 중심에 두고 말하고 행동하세요. 누군가는 그걸 보고 계산적이다 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상대에 따라 다릅니다. 날 귀히 여기고 아껴주는 이들한테까지 차갑게 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짓누르고 깎아내리는 이들, 내 삶을 제멋대로 평가하는 이들에게는 냉정하고 단호해도 된다는 겁니다. 결국 나를 제일 든든하게 지킬 사람은 나 자신이에요. 내가 나다워야 비로소 튼튼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합시다. 그리고 주변 사람 챙기느라 드는 돈과 품을 차라리 내 자신을 갈고 닦는 데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령 초등학생하고 대화한다고 쳐봐요. 초등학생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가치관을 그들이 전부 이해하긴 힘들죠. 처음엔 신선할 수 있으나 금세 대화 주제가 떨어져 할 말이 없어질 겁니다. 수준이 너무 다르면 마찬가지예요. 오로지 아는 사람 그 이상 이하도 아니게 되죠. 그런 어정쩡한 관계 유지에 쓸 돈과 시간, 차라리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데 쓰면 언젠가 내가 올라가면 돼요. 한편으로 주변 시선 안 쓰고 자기 길 잘 가는 사람들에겐 공통점이 몇 가지 있어요. 먼저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분명하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게 애매하면 자꾸 남들 눈치를 보게 되거든요. 하지만 하고 싶은 게 또렷하면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내 길을 간다고 굳게 믿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쉬움을 많이 남기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건 일단 부딪혀보니까 나중에 그때 해볼 걸 이라는 후회를 잘 안 하거든요. 또 이들은 감정에 쉽게 끌리지 않고 잘못된 도발에 말려들지도 않습니다. 누가 비아냥거려도 그렇군요 하고 넘기거나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라며 차분히 받아치죠. 마지막으로 이들은 기대를 크게 안 해요. 인간관계든 일에서든 너무 기대하지 않고 그냥 이걸 해보는 게 내게 재미와 의미가 있을까? 만 따지기에 실망할 일도 잘 없고 더 과감히 도전합니다. 결국 진정한 안갚음이란 남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더 근사하고 보람있게 살아가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세상엔 여러 부류가 있고 때론 나를 함부로 대하거나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몽땅 쓰느니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일을 찾아서 거기에 온 힘을 기울이는 게 훨씬 좋죠. 내 가치는 남이 매기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남의 버릇없는 짓에 휘둘리지 않고 내 삶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점차 그들이 내게 미치는 영향은 작아져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진짜 바라는 되갚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 남한테 시간을 버리지 말고 여러분 자신과 진짜 소중한 이들을 위해 온 마음을 쓰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빛나게 만드세요. 그게 바로 어떤 험담과 무시에도 맞설 수 있는 가장 멋진 길이자 진짜 안갚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곁에 두고 볼 책으로 잘 살아라. 그게 가장 센 되갚음이다 라는 글도 추천드리며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